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김효수 작가님의 소설집을 기다리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는 그동안 작가님의 이전 작품들을 읽으며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막상 서점에서 신작을 발견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게도 재미있는 작품이 8편이나 담겨 있더라고요. 목차에 있는 제목들을 하나씩 읽어본 다음 긴 시간 동안 작가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서 작가의 말부터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동안 괴로운 마음에서 좀채 벗어나지 못했다. 마음의 괴로움 앞에서 내가 무기력했던 이유는 그게 두 번째 화살이기 때문이었다. 붓다는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첫 번째 화살에 비유했다. 그리고 첫 번째 화살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쏘았는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당해야만 하는지 따지다가 다시 맞는 화살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화살을 뽑고 난 뒤에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거기 여전히 첫 번째 화살이 있으니까. 뭔가를 했는데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니 두 번째 화살 앞에서 사람은 점차 무기력해진다. 읽자마자 너무 공감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으시죠? 작가님이 하신 말처럼 우리에게 날아드는 화살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화살은 끊임없이 날아올 테니 그때마다 아파할 수는 없잖아요. 화살을 뽑을 때는 괴롭겠지만 과감히 뽑아내는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8편의 작품 모두 다 좋았는데요. 그 가운데 표제적인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설이 시작되는 시기는 1999년이에요.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는 예언과 함께 온갖 가설들이 떠돌고 있었거든요.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인데요. 그때만 해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진짜로 지구가 멸망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소설의 줄거리를 정리해서 들려드릴게요. 이 소설의 화자인 주는 예언가들이 1999년을 특별하게 해석하듯이 그의 여름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출판사에서 일하는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들른 교보문고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종교 서적에 꽂혀있던 책갈피 같은 쪽지에 신과 채널링하는 줄리아에게 인생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물어보세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대학교 2학년 1학기 종강 파티를 끝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쯤 짝사랑하던 여자 지민에게 고백을 했더니 그녀는 고백을 받아들이는 대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엄마가 자살하기 전에 썼던 소설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마침 편집자로 일하던 준의 외삼촌에게 물어보러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소설의 제목은 재와 먼지였고 74년 무렵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이었죠. 시간여행을 다룬 판타지 소설이어서 줄거리가 기억난다는 외삼촌은 소설의 첫 문장이 1972년 10월을 우리는 시간의 끝이라고 불렀다라는 이유로 판매금지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재와 먼지의 내용과 비슷하게도 지민과 준은 그의 여름방학에 동반자살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소설에 등장하는 연인도 동반자살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펼쳐지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신기한 점은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준과 지민은 소설의 줄거리가 자신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다고 느끼며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때 외삼촌이 두 사람에게 소설의 내용을 마저 전하는데요. 소설 속 연인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자신들이 처음 만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을 알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게 가장 나중에 온다고 상상하는 일이 현재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말이죠. 외삼촌을 만나고 며칠 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신에게 답을 듣기 위해 쪽지에 적혀있는 줄리아를 만나러 갑니다. 줄리아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물어본 준과 지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그동안 막연하게 걱정만 했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소설 중반부에 외삼촌이 지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는 자신이 이미 겪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미래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이라 조금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생각에 인간의 비극이 깃들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입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은 미래를 기억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이에요. 소설 속에 또 다른 소설이 들어있어서 무척 흥미로운 작품이었는데요. 나머지 작품들도 직접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가 변할 수도 있다는 놀랍고도 평범한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